KEFX의 전방 및 중앙 동체 일부가 조립된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해 2월 14일 KEFX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 가공 착수 행사 이후 434일 만에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소재인 그래핀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요즘 핫한 스텔스 기술로 메타 물질이란 것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연구 예산을 활용해 개발 중인 다양한 군사용 메타 물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EFX 전투기의 기체 표면과 조종석 유리창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텔스 물질이 공개되었기에 이를 소개해봅니다. 여기서 메타 물질이란 현존하는 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에 인쇄용 프린터를 활용해 메타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그린 다각형 도면 형태를 갖는 램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E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램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환경시험은 아직 실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방위사업청의 자금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한 X, 쿠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마이너스 40.7dB 수치, 즉 레이더 반사파가 1/10,000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론 KEFX가 가진 우수한 RAS 형상 설계에다 스텔스 메타 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핀 기반 전도성 코팅 재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반드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나 F-16을 보면 조종석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얇은 금으로 조종석 유리 전체를 코팅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용된 것은 도체 중의 전기 전도율, 즉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레이더판은 전도성이 높은 도체를 통과할 수 없기에 결국 열로 바뀌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우수한 ITO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도성은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KEFX의 선택은 ITO. 국방과학연구와 가이는 현재 KEFX를 위한 투명체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CD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램프포와 조종석 유리에 대한 금 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RCS를 1에서 3제곱미터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국가연과 카이가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ITO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창에 10에서 20나노미터 두께의 ITO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ITO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쇄된 레이더파에 대해서는 90% 이상, 경사 입쇄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전도성 코팅 재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KE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척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ITO 코팅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중요한 것은 도그파이터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눈이 전투의 핵심이 되는데 기존의 금이나 ITO 코팅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는 데다 가시광선을 차단해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무적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설명해준 전문가는 핵심이 되는 그래핀 소재의 생산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산 체계 마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다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F-35, KF-X 전투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등에 장착해 운용 중이다. 향후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X에도 통합될 예정의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이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일반적인 사정거리인 50km를 200km 이상으로 끌어올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 같은 미티어의 성능은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결과다. 램제트 모터는 강력한 추력과 함께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게 목표물을 어느 방향에서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티어 미사일은 목표물의 파괴를 위해 충돌 및 근접 신관에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충돌이나 혹은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크화로 상황인식 성능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링크 통신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반 전장 환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파이어 앤드 포겟 모두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티어 미사일은 다른 전투기, 주기경보 동작이, 육지 및 해상 레이더, 미사일 자체의 전자 감시장치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받아 최종 공격까지 전개한다. 미사일의 앞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 탐지기는 고기동 전투기, 소형 무인기 및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능동 X밴드 레이더 탐지기는 비행 최종 단계의 목표물을 조준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추력 조절 장치를 내장한 램제트 엔진과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조합으로 기동성과 확장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현재 KF-X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블록 3에 적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X에 적용되는 RMX 레이더파 형상 감지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KF-X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8E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RMX 레이더파 형상 감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F-X 블록 1에서 이를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F-X의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REM 유리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 웨르 조밍무즈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중국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RAM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RAM은 세계대여,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여기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RAM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봄기체에 한국형 RAM을 도포해 제후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 시험장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RAM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RAM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RAM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온 방습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로 인해 F-117이 조기 퇴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RAM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M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